반갑습니다. 수영기입니다. 2021년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방송이 왜 이렇게 더뎌가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제되고 여가된 방송을 위해서 또다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방송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SKIT 또 새롭게 공모제 역사를 썼습니다. 82초 가장 많이 물렸죠. 그만큼 시장은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등배분 상당히 좋은 겁니다. 현재 공모주 청약한 전체 인구의 70%가 이 균등배분에 참여했습니다. 균등배분 때문에 웃고 웃는 일이 발생됐네요. 이번에 청약금금이 역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기본적으로 대표 주관사 및 미래에셋대우와 SK증권에 청약한 균등배분자들은 누구나 한 주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적으로 나와 있는 삼성증권과 NHN투자증권 등에서 청약한 사람들은 10명 중에서 9명은 단 한 주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오늘 일반 공모 물량 107만 주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4주 실권주 배정이었죠. 그만큼 시장이 치열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사를 선정할 때 대표 주관사 잘 선정할 필요가 있죠. 이만큼 공모주 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장외 시장이 그만큼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기사에서 KOTC죠. 증권 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OTC. 어떻게 보면 가장 합법적인 장외적 거래소입니다. 이곳에 132개 종목이 있고 이것이 시총이 2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공모시장 열기는 장외시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장외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사실입니다. 그게 20대와 30대가 뜨겁게 이 시장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자산들이 지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장외주식도 20대, 30대가 들어오면서 약간 고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한 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쿠팡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국내에서 상장했을 때 한 20조를 예상했지만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로 뜨겁게 사랑받을지는 몰랐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너나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거래소 및 코스닥에서도 제2의 쿠팡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특히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입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스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의 시장 환경이 좀 더 투자 여건이 개선돼야 된다. 그것이 우선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니콘 기업,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 이커머스부터 시작해서 야놀자까지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현재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컬리입니다. 국내 상장을 추진하다가 미국에 이미 주관사도 선정했죠.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코인베이스가 상장되어 있죠.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놀자는 국내와 미국을 동시 상장시키는 듀오 리스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라든가 비바, 리퍼블리카 이런 회사들이 현재 유니콘 기업으로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의 성장성 무게를 두는 투자 관점 상당히 좋아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간다는 소문과 함께 시가총액을 급등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놀자의 주가의 상승은 눈에 띄고요. 그 뒤를 이어서 두나무는 이미 가상화폐 주식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무신사, 비바, 리퍼블리카도 현재 거래 형태가 명의계속적 거래 형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통일 주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가는 주식이 되고 시장을 더 리드하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들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KOT 시장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책임 경영 강화를 해서 LS전선이 장외 주식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공모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공모가가 57,500원인데 이번에 매수가가 61,570원입니다. 그래도 시장에 있는 대부분 주 LS가 상기 주식을 89%를 들고 있고 나머지 11%가 개인 주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식을 그래도 회사에서 편입해 준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숨통을 쉬어줬죠. 자금을 만들어주고 이동할 수 있는 주주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다른 기업들도 특히 삼성 메디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오랫동안 비상장했습니다. 상장을 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자사주 편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IPO를 앞둔 기업들이죠. 요즘 SKIT의 또 공모 흥행까지 맞물리면서 단기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을 집중 매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 말씀드립니다. 고평가입니다.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 주가는 높다.
말씀입니다. 정말 이 두 개의 주식에 대한 공모가가 결정되면 또다시 제2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현재 43조입니다. 이 회사 주간에서 아무리 이 주식을 잘 줘도 20조입니다. 저는 20도 높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거래가 대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공모가 낮으면 당해 주식의 시장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개월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을 편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ENG죠. 132만 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도 지금 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회사인 현대건설이 5조인데 이제 시장에서 거는 10조, 자회사가 10조라는 것이죠. 이런 일위들은 저번 방송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물산이라든가 두산을 예를 들었죠. 그러나 이 회사의 무게는 정의선 회장의 후계고대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회사가 주가의 상승은 이어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가격이면 백분도 해야겠죠. 그래야 상장할 때 좀 편하겠죠. LG CNS 변동없이 87,000원 지켰습니다. 카카오뱅크 연중 최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10만 5천원. 크래프톤도 연중 최고가 2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종목은 반드시 주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닛 7만 2천원.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가격이면 반드시 공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비상장 회사의 상승 기준은 1에서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관사 선정이라든가 심사 청구겠죠. 자, 여기서 지금 유닛은 2월 달에 기술적 평가를 신청했죠. 우리 기술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5월 달이나 6월 달에 AA 등급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6, 7월 달 안에 기술적 평가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상장한다. 이 구간마다 상승의 구간이고 현재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15세 이상의 폐결핵 환자에게 유닛이 혼자 의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 3개뿐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유닛이라는 것이죠. 유닛의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유닛의 실적은 올 6월부터 눈에 띄게 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다시 한번 7만 원 선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나무 45만 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3호 추천 정보로 두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디프렌드 다시 17,000원을 복귀했네요. 이런 주식들은 내려갈 때마다 꾸준히 조금씩 사는 주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8,000원까지 무난히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퓨락티스 15,500원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이 주식도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천을 요청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에이프레젠 26,000원, 2,000원 정도 밀렸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68,000원입니다. 우신사 145만원 상당히 높네요. 영익에 쓰이면서도 이 정도 주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수세가 탄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놀자 11만원 너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로 보고 있고 한국 코러스가 러시아 백신 때문에 17만원까지 올라가다가 급격히 밀렸습니다. 12만 5천 좀 더 냉각기를 가겠죠. 한국 코러스의 영업이익은 대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백신의 효능력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상승할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분명히 보여 있습니다. 마켓컬리 85,000원 지키면서 변동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주간 시세를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호 추천 종목은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두나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상화폐의 본질적 가치가 없다고 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러는 본질적 가치가 있냐? 화폐라는 것은 국가의 힘에서 나옵니다. 저희 선배님 말씀인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방력, 국가의 힘에 의해서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어떤 특정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반은 열악하지만 시대의 흐름, 새로운 상품인 건 사실입니다.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이 두나무의 주식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올 한 해 가상화폐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두나무는 움직일 것이고 두나무의 1Q 순이익을 보더라도 더 이상 두나무는 주식 이전에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주식시장의 삼성생명과 삼성 SDS는 매일 거래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나무가 기본적으로 통일주권이 된다면 분명히 이 주식은 그 옛날 삼성생명과 삼성 SDS의 주식을 대신해서 매일 여러분들의 가상화폐 주가와 맞물리면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두나무가 이미 미국 상장을 도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두나무에 앞서 있다는 코인베이스의 실적까지도 1Q에서 넘어갔습니다. 두나무가 왜 시장에서 사랑받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화폐를 불지른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기분 나쁜 소식이죠. 본인이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면서 본인 회사는 주식을 팔았죠. 1,100억을 벌었답니다.
이런 시대의 아이콘들도 가상화폐를 원합니다. 국내에 있는 넥슨, 이미 넥슨이라는 회사는 암호화폐를 진작부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거래소 코빗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비스탬프를 인수해서 현재 넥슨은 가상화폐 시장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가? 분명한 것은 이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에 몰려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20대와 30대가 마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내 한국은행 총재도 본질적 가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고 주식의 대가인 워런 버핏도 이미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추천해 올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상화폐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변동폭이 너무 큰 상품이다. 하이 리스크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안하고 그래도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두나무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는 걸 예상한다면 지금쯤 두나무는 편입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및 증권 플러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회사 대표자가 이석우 씨, 카카오 대표였습니다. 이석우 씨가 카카오 사람이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가 되겠죠. 일대 주주는 별도로 있습니다. 2012년 4월 3일 날 설립됐고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동시대로 2012년 6월 20일 날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시장이 핫하기 시작할 때 둘이 등장한 회사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결과물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라는 것을 만들었겠죠. 현재 지분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치영 의장이 26.8%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대 주주죠. 김영녀 부사장이 14.3%, 이 노란 선에 되어 있는 KQ2로 벤처 투자 10.7%, 카카오 8.1%, 그다음에 카카오 청년부 2.7%, 이 지분이 합쳐 한 23%입니다. 이 카카오 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카카오의 법인수는 1대 주주고 전체 지분은 2대 주주의 역할을 하면서 두나무가 상장됐을 때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테슬라에서 코인베이스를 받겠다.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두나무의 1분기 순이익은 이미 코인베이스를 앞서갔습니다. 현재 두나무의 순이익 구조가 1분기에 1Q를 보겠습니다. 5,900억, 거의 6,000원에 가까운 매출액 올렸고 영업이익이 5,440억, 순이익이 4,721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92%에 달하고 순이익률은 80%에 달합니다. 미스는 뭐였습니까? 4월 현재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 업비트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0.1%를 가정했을 때 연간 3조 7천억 원의 매출을 발생하고 보수적으로 2019년도 영업이익률이 30%만 가정해도 1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두나무의 기업가치 평가가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냐?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자랑이 달러 및 유로, 파운드가 거래도 가능하죠. 그러나 업비트는 원화만 가능하죠. 단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코인베이스가 앞서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국내 1위 시장에 오르면서 단 한 번도 그 시장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고객의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정도까지 본다면 코인베이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가치가 12조에서 13조가 있습니다. 두나무 가격이요. 그러나 이런 가격들은 저는 앞으로 더 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20조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미 코인베이스가 90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Q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의 확장성은 앞서 말한 대로 코인베이스가 높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달러에서 유로화에서 파운드화까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업비트는 원화만 거래됩니다. 시장의 확장성도 높지만 시장의 충성도, 시장의 지속성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업비트도 4월 들어서 일평균 거래대금 자체가 20조를 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지금 가치만 본다고 최소한 20조 이상의 가치는 가야 된다.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은 그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죠. 그러면서 두나무는 상장에 대한 공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장에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상장입니다. 국내 시장에 역시 나스닥 상장에 무기를 두고 있다는 것도 투자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월달 그래프인데 암호화폐 5대 거래소가 한 달 거래액이 331조 원, 업비트가 수수료 전체 1,000억을 돌파합니다. 이미 앞서 말한 대로 이 기업 자체가 5,440억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코인베이스를 제치고 있는 실적, 시장의 충성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0대와 20대, 30대 가장 적극적인 투자 계통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나스닥 상장까지 노리고 있는 회사의 적극적인 상장 의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가상화폐가 정말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식 한 번쯤은 공략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하이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엄연하게 가상화폐는 정말로 불안정한 자산입니다. 이건 리스크가 큰 만큼 또 다른 이익도 크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뚜렷한 이해 없이 단순하게 들라방처럼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 높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확신하는 사람만 이 주식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앞서 말한 대로 아직도 가상화폐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개인적 의견으로서 두나무를 한번 추천해 보았습니다. 2021년 한국장애주식연구소 3호 추천 종목은 두나무를 한번 선정해 본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